예, 그러면 오후 세션 에이트랙의 첫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금융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 원격이라는 주제로 알서포트 이주명 글로벌 마케팅 본부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알서포트 제품 마케팅 팀장 이주명이라고 합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지금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오후 첫 세션인데요. 오후 첫 세션이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시쯤 되면 다들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실 텐데 저는 졸음이 오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이슈에 블랙홀이 되고 있는 핀테크와 스마트 금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지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최신 트렌드와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금융이 계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진화할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 IT에 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서두는 빼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IT 서비스는 인터넷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발전해왔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P2P 대출, 클라우드 펀딩, 자산운용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고객 지원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 고객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까요? 더 많은 고객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지원이 필수 요소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 고객 지원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편하지만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아마 뻔히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후에 나올 이야기들 때문에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1999년 7월에 첫 인터넷 뱅킹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물론 모바일 뱅킹을 포함해서요, 15년 만에 1억 명의 등록 고객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이고 그 경제활동 인구수 대비 인터넷 보급률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약 2,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2,200만이 이 1억 개의 인터넷 뱅킹을 등록했다고 하니 평균 한 사람당 4개에서 5개 정도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물론 PC와 모바일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도 한 그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건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부분이라면 모바일만 따로 떼서 보면 어떨까요? 모바일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14년 2분기에 약 4,300만 명이 모바일 뱅킹에 등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방금 직전에 보았던 이 인터넷 뱅킹의 등록수,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등록수랑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4천만 대를 넘어서 약 국민의 80%가 쓴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인구에 대비해 봤을 때 역시 약 2,200만 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 역시 보급률을 비례해보면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약 2개씩의 모바일 뱅킹을 쓴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한 3개 쓰고 있는데 뭐 최소 1개,
개는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일 평균 이용 시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 닐슨 코리아에서 발표한 조사인데요. 일일 평균 미디어의 이용 시간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PC는 86분, TV는 80분, 그리고 모바일은 203분으로 모바일이 PC보다 무려 139%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끼고 사는 장비니까요. 화장실을 갈 때도 갖고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용량만 본다면 온라인 뱅킹, 즉 PC 뱅킹에 비해서 모바일 뱅킹의 등록 수가 월등히 많아야 할 텐데 왜 앞서 보신 것처럼 비등비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을까요? 물론 그 모바일 뱅킹이 PC 인터넷 뱅킹에 비해서 좀 역사가 짧고 그리고 서비스가 시작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늘어나는 폭발적인 이용 시간에 비례한다면 모바일 뱅킹의 증가량은 그닥 눈에 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그 모바일 뱅킹의 사용률이 월등하지만 모바일 장비의 사용률이 월등하지만 온라인 뱅킹에 있어서는 PC와 사용률이 비등비등하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왜 모바일이 지금보다 더 뱅킹을 장악하지 못하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히 한 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 주제가 스마트 금융이죠. 스마트 금융은 즉 비대면 서비스를 핵심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은행에 갈 시간조차 없어서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하죠. 저도 은행에 갈 일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좀 짬을 내서 가고는 하는데 은행에 가면 이미 대기표를 들고 객장에서 줄 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고 들어오면 점심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점점 은행 점포가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뱅킹이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줄고 고정비가 줄어가면서 점포들은 축소되고 있는 거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금융의 발달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주는 아주 마법 같은 서비스입니다. 물론 은행원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불편함도 없애주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죠. 자, 그렇다면 금융의 IT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있는지 한 장의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이들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된 스마트 금융의 진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시작은 은행 정보를 이용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은행이 내부망을 이용해서 설치한 ATM기로 고객 접점이 확장이 되었죠. 여기까지가 보통 금융 IT 서비스의 1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인터넷 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된 인터넷 뱅킹이 금융 IT 서비스의 전성기를 열었죠. 이후 10년 동안, 이후 10년 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고객 접점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세대의 금융 IT 서비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스마트 금융이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다들 그것이 궁금하셔서 어떻게 변할지 이런 컨퍼런스에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IoT의 등장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디바이스와 플랫폼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가져올 예정입니다. 4세대로 불리기도 하고 3세대 금융 서비스로 불리기도 하는 스마트 금융 핀테크가 그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1세대는 대면하는 금융의 시대였다면 2세대부터는 비대면 금융으로 한없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주목한 건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보다는 저 아래쪽에 있는 지속적으로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객 접점 플랫폼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고객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고객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1세대 대면 금융 서비스는 은행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플랫폼과 장비들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리와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세대부터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아닌 고객의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PC와 모바일 뿐이지만 3세대 금융 IT에서는 웨어러블, 바코드, NFC 결제 시스템과 같은 너무나 다변화된 플랫폼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되고 있죠. 이 말은 기업과 은행이 직접 관리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는 금융 서비스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직접 관리, 통치할 수 없는 플랫폼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고객 지원을 해야 할까요? 혹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그 고객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또는 설계하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방금 말씀드렸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준비하는 기업이 있는지 저희 회사의 고객분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다이어그램처럼 전체 원격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약 30%가 금융권 고객이었습니다. 물론 이 금융권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증권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한 가지를 좀 영업 비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그 상장사와 공공기관들 중 금융산업에 포함되는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100여 개가 넘는 상장사와 공공기관 금융기업들 중에 약 27%, 30% 가까운 숫자가 역시 원격으로 고객 지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도 원격 지원을 이용을 해서 고객 서비스를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원격 솔루션을 이용해서 고객 지원을 하고 계신 금융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고객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관리, 통제하고 계실 준비가 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금융 IT 서비스가 연속성을 갖고 대중에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고객 지원입니다.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서비스는 설계하지만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고객 지원은 설계와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 전화를 받는다거나 헬프데스크에서 기술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지만 이러한 콜센터와 헬프데스크에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 고객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나 서비스를 받는 측이나 서로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원격 고객 지원이 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간의 그 비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 7월에 첫 인터넷 뱅킹이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난 후에 무려 비대면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인 창구 서비스를 앞지르게 됐습니다. 그게 2005년인데요. 2005년이면 한일 월드컵이 끝난 지도 3년이나 지난 시간인데요. 이렇게 2005년에 비대면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와 역전되고 난 후에 지금 2006년부터 14년까지의 변화를 요약해봤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14년까지 약 10년간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대면 서비스는 대폭 줄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10년, 11년 좀 수치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기억하시겠지만 슬프게도 저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내 돈이 씨가 말라서 유통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떨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면 거래 같은 경우 2006년에 22%였던 비중이 2014년에는 1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사 근처 은행을 갈 때 은행 점포들이 사라진 거겠죠. 전에는 5분이면 갔던 은행들이 이제는 15분씩 걸어서 찾아가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인터넷 뱅킹의 비중이 2005년 그리고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을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2005년 이전에는 대면 서비스가 월등했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비대면 서비스가 월등히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양상을 보였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발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서비스 개선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본격적인 고객 지원의 시작이 2005년, 6년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직관적인 원격지원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이 된 게 2005년, 6년 무렵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솔루션이 2004년 본격적인 제품 상용화를 이뤄서 5년, 6년 국내와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제 PC 인터넷 뱅킹이 아닌 모바일 뱅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에 많이 보신 그래프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4년도 3분기 자료입니다. 모바일 뱅킹이 인터넷 뱅킹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살짝 50%를 살짝 넘어섰죠. 그냥 이렇게 그래프만 봤을 때는 모바일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구나, 모바일이 잘 나가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 이용량은 어떨까요? 한국금융신문에서 각 은행들, 6대 은행들이 공시한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본 발표 내용입니다. 보는 것처럼 6대 은행들 대부분 실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높은 데는 95%까지도 왔었는데 지금 제일 낮은 곳은 66%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프를 보신 것처럼 스마트폰 가입이 늘어나면서 아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자료, 즉 80%, 국민의 80%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됐다는 그 발표 자료처럼 스마트폰 가입이 대폭 늘어나니 덩달아 모바일 뱅킹의 등록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지만 늘어나기만 했지 그 사람들은 실제 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절대 수치는 제자른 거리를 걷고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용자가 늘지 않을까요? 아까 모바일 뱅킹은 그렇게 모바일을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은행도 그 이유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언제나 하도인 보안이 53%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한 점은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36.4%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0명 중 3명이 모바일 뱅킹을 불편해서 못 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불편하냐? 세팅이 어려워서, 새로운 환경에 거부감이 생겨서, 어려워서 등등. 즉, 요약하면 편리하지 못하고 친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고객 지원이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진짜 모바일 뱅킹도 이렇게 불편해서 10명 중 3명밖에 쓰고 있지 않는데 차세대 금융 서비스, 지금 보는 것처럼 웨어러블이라든지 NFC 같은 플랫폼들이 다변화된 장비와 플랫폼들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텐데
과연 이것들이 모바일 뱅킹보다 초기 세팅이 더 편리할까요? 스마트폰보다 더 친숙할까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업무 역시 관리해야 될 대상이 더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관리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 철저한 관리와 지원 계획을 사전에 함께 수립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준비하고 있는 30%의 원격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금융기업들, 그리고 그 외에 준비하고 있지 않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부터라도 차세대 서비스 관리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30%의 금융권이 저희 솔루션을 원격 지원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몇몇 개를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은행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은행 중 하나죠. PC 원통을 도입해서 인터넷 뱅킹에 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긴 분들을 본 원격 솔루션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 액티브엑스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액티브엑스를 지웠다 하더라도 여러 설치 파일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페이 광고하는 거 보면 10단계 넘게 이것저것 설치를 했더니 결국은 결제 실패했다 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도입된 지 이미 16년이 돼가는 인터넷 뱅킹인데 아직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용자가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입니다. 농협은 모바일 원격 지원 솔루션을 이용해서 모바일 뱅킹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세계 유일하게 iOS를 지원하는 원격 솔루션 쓰고 있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속 보험사에 계시는데 왜 보험 얘기는 안 하나 이러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분들이 서운하시지 않도록 보험사 사례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어서 기업명은 저희가 직접 언급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글로벌 인슈런스 기업인 A 땡땡사입니다. 좀 진작에 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금융 서비스가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대응이 많은 금융권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미한 저촉 사고를 대부분 겪어보셨을 텐데 사고 시 보험사 직원이 안 와서 한번씩 기다려보신 적 한 번씩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전국에서 하루에도 수천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많아야 수백 명, 적으면 수십 명이 모두 있습니다. 이럴 때 고객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현장 상황을 고객 센터에서 접수하고 신속하게 상황 판단해서 빠른 조치를 해준다면 기업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아마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기회비용, 시간비용, 인건비용뿐만 아니라 빠른 처리로 인한 고객 만족까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요즘 할인받는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1년 동안 짧은 거리를 운행할 때는 할인해주고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또 할인을 해주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카톡을 이용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아니면은 MMS를 이용해서 보내주고 과연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편한 서비스가 될까요? 그리고 그걸 접수하는 기업에서 편한 서비스일까요? 이런 것도 고객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고객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CS 관리에 가장 철저한 산업이 금융산업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작사 직원분들이 전국에 수백 명, 수천 명씩 계신데 이걸 다 마크하고 커버하실 수 없죠. 그런데 현장에 출동하는 이런 출동 직원이나 현장 요원들을 이러한 솔루션을 이용해 직접 체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기업만 좋아할까요? 아니면 고객만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증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증권사 미래에셋증권이죠. 증권사는 진짜 인터넷 뱅킹뿐만 아니라 HTS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계시죠. 특히나 실시간 운영이 중요한 HTS에서 고객 지원은 아마 매출과도 직결되는 최전방 서비스일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은 홈페이지를 통해 클릭 도움이라는 서비스로 원격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삼성증권이죠.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사 IT 서비스에 꽂힌 HTS와 MTS를 동시에 원격 지원 솔루션으로 고객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서비스로요.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 그리고 베네핏이 있었는가? 고객 보호 차원 때문에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국내 1금융권에 있는 은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첫 원격 지원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이용량 아까 보셨죠?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대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그랬을 때 2013년도에 도입한 후 2012년 대비 14년도 실질 이용률이 15%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일본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콜로 17분이나 걸리던 해결 시간이 원격 지원으로 5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서비스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연간 15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 콜에 대한 해결률 FCR이라고 하죠. 65%에서 70%로 5%를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효과까지 탄소 배출 거래 제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에도 지금 지난 1월부터 도입이 이제 실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넓은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예정이니 탄소 배출량도 절감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약 1년에 455톤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도 역시 원격 지원을 받은 고객들의 만족도는 99%에 달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점포와 ATM을 이용해 관리하던 대면 서비스 방식이 이미 비대면 서비스인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뱅킹으로 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변화된 기기와 플랫폼, 즉 IT가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과 비용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랫폼을 상대할 준비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기업들은 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핀테크를 고려하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금융기업들이 고객을 어떻게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지 지금은 고민이 아닌 설계를 하셔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그리고 왜 고객 지원이 스마트 뱅킹이 진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알서포트가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가 소개가 되어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근거들이 다 좀 힘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알서포트는 한국보다 좀 일본과 아시아에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B2B 전문 원격 솔루션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원격 지원 시장의 1위 77%를 점유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1위이며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역시 34%로 다들 아시는 세계적 기업의 시트릭스, 시스코 등을 제치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약 글로벌 6,000개의 클라이언트에게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삼성, LG, 델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NTT 도코모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중간에 저 파이낸스 보이시죠? 국내에서 좀 들어갔다 하는 금융기업들 역시 저희 솔루션을 쓰고 계십니다. 저기 표현이 안 되는데요. 미국 국방부에도 펜타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펜타곤에도 저희가 2008년도에 솔루션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들 보안 걱정 많으실 텐데
무엇 하나는 믿고 쓰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품 라인업은 원격 지원하는 리모트 콜, 원격 제어를 하는 리모트 뷰,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을 내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모비즈, 그리고 화면 녹화를 하는 라이트 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모바일을 지원을 하고 PC를 지원을 하고 화상을 지원을 한다 말씀을 드렸던 리모트 콜이라고 하는 PC 지원용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을 지원하는 리모트 콜 모바일 팩, 그리고 아까 보험에서 보셨던 것처럼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리모트 콜 비주얼 팩, 이렇게 세 개의 라인업으로 저희 제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제품과 회사 후기는 다들 궁금하신 혹시 저 바깥에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저희 부스에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